아니에요. 검사님이 맞다니까요. 제발. 제발요. 그 돈만큼은 찾아주세요. 저 정말 살 수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희입니다. 올해 67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직도 가슴이 떨리고 말문이 막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꼭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중 단 한 분이라도 제가 겪은 일을 겪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요. 구독과 좋아요로 제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저는 국세청에서 제 연금을 조사 중이라는 전화를 받고 그날로 노후를 잃었습니다. 1억 8천만 원이요. 평생 모은 전부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왜 그 한 통의 전화를 끊지 못했을까?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제 자신에게 묻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저는 정말로 믿었습니다. 아니,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내일의 당신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제가 어떤 사람인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평생 공공기관에서 일했습니다. 서류 정리하고 민원인 응대하고 그런 평범한 사무직이었어요. 화려한 직업도 아니었고 큰 돈을 번 것도 아닙니다. 그저 성실하게 매일 출근하고 퇴근하며 35년을 보냈습니다. 남편 박영수 씨는 저보다 7살 많았어요. 성격이 온화하고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건설 현장 감독으로 일했는데 젊었을 때는 전국 방방곡곡 공사 현장을 따라다녔죠. 딸 하나를 낳고 셋이서 그럭저럭 살았습니다. 5년 전이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갔습니다. 폐암이었어요. 담배를 많이 피웠거든요. 병원에서 6개월이라고 했는데 정확히 7개월을 버텼습니다. 마지막 한 달은 말을 못했어요. 그저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딸아이 수진이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 저는 이 지방 소도시에 혼자 남았습니다. 외롭냐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수진이는 결혼도 안 했고 자기 인생도 바쁜데 늙은 엄마 걱정까지 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혼자 해결하려고 했어요. 병원도 혼자 가고 장도 혼자 보고 은행 일도 혼자 처리했습니다. 엄마 건강해, 걱정 마라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통장에는 1억 8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남편 퇴직금 일부와 제 퇴직금, 그리고 몇십 년간 조금씩 모은 돈이었어요. 큰 돈은 아니지만 저한테는 세상 전부였습니다. 이 돈으로 병원비 내고 생활비 쓰고 딸 결혼할 때 조금 보태주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연금도 나왔습니다. 매달 90만 원 정도요. 많지는 않지만 혼자 사는데 충분했어요. 집은 남편이 남긴 작은 아파트가 있었고요. 그때의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참 평온했습니다. 외롭긴 했지만 불안하지는 않았어요. 앞으로 20년, 30년을 이렇게 조용히 살다 가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2024년 10월 17일 목요일이었습니다. 날씨가 참 좋았어요.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오는 오후였습니다. 점심을 먹고 설거지를 마친 뒤 TV를 보며 졸고 있었습니다. 요즘 나이가 드니까 밥 먹고 나면 자꾸 졸음이 오더라고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여보세요? 김정희 씨 맞으시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또박또박하고 정중한 목소리였어요.
네, 그런데요. 국민연금공단입니다. 고객님 연금 계좌에 중요한 문제가 발견되어서 연락드렸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연금은 제 유일한 수입원이거든요. 무슨 문제인데요? 고객님 계좌에서 이상거래 내역이 포착됐습니다. 제3자가 고객님 명의로 불법 대출을 시도한 정황이 있어서요. 지금 바로 조치하지 않으시면 연금 수령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대출을 받은 적이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고객님 누군가 고객님 개인정보를 도용해서 불법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용정보원으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뚜뚜 연결음이 들리더니 다른 남자가 받았습니다. 신용정보원 김민수 과장입니다. 김정희 고객님이시죠? 네. 고객님, 지금 상황이 심각합니다. 고객님 명의로 총 4건의 대출 신청이 들어와 있고요. 이 중 2건은 이미 승인 직전 단계입니다. 총 금액이 5천만 원이 넘습니다. 말도 안 돼요. 저 그런 거 한 적 없어요. 알고 있습니다, 고객님. 그래서 지금 긴급 차단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객님 통장 정보도 함께 유출된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통장이요? 1억 8천이 들어있는 그 통장이요? 지금 즉시 국세청으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금융사기 조직이 연루된 사건이라 수사기관과 협조해야 합니다. 끊지 마시고 기다려주세요. 네. 저는 그때 이미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국세청이라니, 수사기관이라니. 평생 법 한 번 어긴 적 없이 살아온 사람한테 그런 단어들은 너무 무서웠습니다. 잠시 후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국세청 조사사과 박준혁 검사입니다. 검사요. 검사라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달랐어요. 더 권위적이고 더 차가웠습니다. 김정희 씨,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정확히 들으셔야 합니다. 현재 귀하의 계좌가 대규모 금융사기 조직의 돈세탁 경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가요? 아니에요, 검사님. 저는 정말 듣고 계십니까? 목소리가 차갑게 끊었습니다. 지금 변명하실 시간이 없습니다. 조직원들이 이미 귀하의 계좌로 불법 자금을 이체하려고 대기 중입니다. 지금 즉시 조치하지 않으면 귀하는 공범으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공범이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요. 그것을 증명하려면 협조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지시하는 대로 정확히 따라 주십시오. 여러분, 이 순간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검사가 직접 전화했는데 거짓말일 리 없다. 빨리 협조해야 한다. 내가 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박준혁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김정희 씨, 지금 귀하의 휴대폰도 해킹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선 보안 점검부터 해야 합니다. 제가 문자로 보안 프로그램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설치하시겠습니까? 네. 딩동하고 문자가 왔습니다. 국세청 보안인증센터 긴급 보안 점검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설치해 주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링크를 눌렀습니다. 뭔가 화면이 바뀌더니 설치 중이라는 글자가 떴어요. 설치됐습니까? 네. 지금 설치 중이라고 나와요. 좋습니다. 잠시 후 원격 접속 승인창이 뜰 겁니다. 허용을 눌러주세요. 원격 접속을 허용하시겠습니까? 허용 눌렀어요. 확인됐습니다. 지금부터 보안 점검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정희 씨, 절대 전화를 끊으시면 안 됩니다. 전화가 끊기는 순간 모든 데이터가 삭제되고 수사에 방해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 통화 내용은 수사기밀입니다. 누구에게도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가족에게도요.
혹시 조직원이 가족을 통해 정보를 빼낼 수도 있습니다. 가족에게도 말하지 말라고요. 그 말이 묘하게 안심이 됐습니다. 아, 딸한테 걱정 안 끼쳐도 되겠구나. 검사님이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시겠지. 지금 생각하면 그게 함정이었습니다. 지금 보안 점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심각합니다. 김정희 씨. 귀하의 통장 정보, 비밀번호, 개인정보 전부가 유출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조직원들이 귀하 계좌를 모니터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자산을 긴급 보호해야 합니다. 국세청 안전 계좌로 일시 이전하는 겁니다. 수사가 끝나면 전액 돌려드립니다. 국세청 계좌요? 네, 검찰청 산하 금융범죄 보호 계좌입니다. 여기는 조직원들이 접근할 수 없습니다. 임시로 보관했다가 수사 종료 후 반환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럴듯했습니다. 아니, 그럴듯하다는 생각조차 할 겨를이 없었어요. 검사가 하는 말인데 의심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바로 은행에 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조직원들이 감시하고 있을 수 있으니 누구와도 말하지 마시고 은행원에게도 그냥 돈 찾으러 왔다고만 하세요. 다른 말 하시면 안 됩니다. 네, 통화는 계속 연결해 두세요. 제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저는 외투를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10월 오후였는데 갑자기 날씨가 쌀쌀하게 느껴졌어요. 아니, 제가 떨고 있었던 거겠죠. 은행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그 10분 내내 전화기를 귀에 대고 걸었어요. 김정희 씨, 지금 어디쯤이십니까? 은행 앞이에요. 좋습니다. 들어가세요. 기억하세요.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은행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은행 안은 한산했습니다. 목요일 오후라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어서 오세요. 창구 직원이 밝게 웃었습니다. 젊은 여직원이었어요. 이름표를 보니 이수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돈 좀 찾으러 왔어요. 네, 얼마나 찾으시게요? 귀에 댄 전화기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3천만 원이라고 하세요. 3천만 원이요. 이수진 씨의 표정이 약간 굳었습니다. 3천만 원이요? 고액이신데 혹시 무슨 용도로 쓰시는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개인적인 용도예요. 전화기 목소리가 다그쳤습니다. 더 이상 대답하지 마세요. 빨리 처리하라고 하세요. 빨리 좀 해주세요. 급해요. 고객님 죄송하지만 이렇게 고액을 인출하실 때는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혹시 보이스피싱은 아니신지. 보이스피싱 아니에요. 제 목소리가 너무 커졌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쳐다봤어요. 전화기에서 검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정희 씨, 침착하세요. 은행원이 의심하면 조직원한테 정보가 넘어갑니다. 조용히 하세요. 이수진 씨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고객님, 정말 괜찮으신 거 맞으시죠? 요즘 보이스피싱이 정말 많거든요. 전화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제 조카예요. 괜찮아요. 거짓말이 입에서 술술 나왔습니다. 검사님 말씀대로 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래도 빨리 해주세요. 제 돈 찾는데 왜 이렇게 말이 많아요? 저는 평생 은행 직원한테 그렇게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정신이 없었어요. 빨리 돈을 찾아서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이수진 씨는 결국 고개를 끄덕이고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신분증하고 통장 주세요. 서류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고 10분쯤 지났을까요? 3천만 원 나왔습니다. 확인하세요. 돈다발이 눈앞에 놓였습니다. 처음 보는 양이었어요.
그렇게 많은 현금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김정희 씨, 잘하셨습니다. 이제 나오세요. 저는 돈을 가방에 넣고 은행을 나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무서웠습니다. 어디로 가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주소로 가세요. ATM기가 있습니다. 거기서 안전계좌로 이체하시면 됩니다. 네.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님이 말을 걸었어요. 어디 가세요? 전화기 목소리가 주소를 알려줬고 저는 그대로 따라 말했습니다. 망우동 500번지요. 거기 뭐 있어요? 손님, 기분 안 좋으세요?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택시 안에서도 계속 전화는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검사님은 중간중간 잘하고 계십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그렇게 말했어요. 15분쯤 달려서 도착한 곳은 한적한 동네의 ATM 코너였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었어요. 들어가세요. 기계 앞에 서세요. 네, 지금부터 제가 불러드리는 계좌번호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숫자를 하나하나 불러줬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눌렀어요. 이체 금액은 3천만 원 맞죠? 네, 이체 버튼 누르세요. 이체하시겠습니까? 잠깐, 정말 잠깐 망설였습니다. 이게 맞나? 정말 검사님 말대로 하는 게 맞나? 하지만 그 망설임은 1초도 안 됐습니다. 김정희 씨, 왜 안 누르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조직원들이 고객님 계좌를 노리고 있습니다. 죄송해요. 저는 확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체가 완료되었습니다. 그 순간 제 30년 인생 저축 중 3천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걸.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김정희 씨,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그럼, 이제 끝난 건가요? 아직입니다. 보안 점검 결과 고객님 다른 계좌도 위험합니다. 우체국 통장 있으시죠? 네. 거기는 생활비 넣어두는 건데, 그것도 옮기셔야 합니다. 조직원들은 모든 계좌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정희 씨,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지금 협조 안 하시면 수사에 방해가 됩니다. 그럼 귀하도 공범으로 조사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협조할게요. 그날 저녁 저는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우체국 ATM으로요. 2천만 원을 더 이체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는 밤 9시가 넘었습니다. 온몸이 후들거렸어요. 밥도 못 먹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엄마 뭐 해? 아무것도 안 해. 그냥 TV 보고 있어. 목소리가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야, 괜찮아. 엄마 무슨 일 있어? 말하고 싶었습니다. 딸한테 다 털어놓고 싶었어요. 수진아, 엄마가 큰일 났어. 도와줘. 하지만 입이 안 떨어졌습니다. 수사기밀입니다. 가족에게도 말하면 안 됩니다. 검사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엄마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너 일 잘하고 있지? 엄마 이상한데? 나 주말에 내려갈까? 아니야. 오지 마. 너무 크게 소리쳤습니다. 엄마, 미안해. 수진아, 엄마 지금 좀 예민해서. 그래. 너 바쁘잖아. 괜찮으니까 일 열심히 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왜 우는지도 모르고 그냥 눈물이 났어요. 다음 날 아침 또 전화가 왔습니다. 김정희 씨, 최종 점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증권 계좌도 위험합니다. 전부 이전하셔야 합니다. 증권 계좌요? 거기는 남편이 남긴 돈인데,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고인의 재산까지 보호해야죠. 남편 얘기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얼마나 있습니까? 8천만 원쯤. 오늘 중으로 처리하세요. 내일이면 늦습니다. 저는 로봇처럼 움직였습니다. 증권사에 가서 계좌를 해지했어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고객님, 이거 장기 보유 상품인데 지금 해지하시면 손해예요. 정말 하시겠어요? 네, 혹시 급하게 돈이 필요하신 건가요? 대출도 있는데 됐어요. 그냥 해지해 주세요. 8천만 원. 그날 오후 또다시 ATM 앞에 섰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숫자를 누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당신이 힘들게 모은 돈인데, 김정희 씨, 괜찮으십니까? 이체하세요. 네. 확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체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렇게 3일 동안 제 통장은 텅텅 비어갔습니다. 남은 건 생활비 통장에 200만 원 뿐이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밤이었습니다. 김정희 씨, 수사가 거의 끝나갑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검사님, 그런데 언제쯤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수사가 종료되면 바로 반환됩니다. 며칠 정도 걸려요? 그건 조직원 검거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대략이라도 알려주시면. 김정희 씨,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지금 수사를 방해하시는 겁니까? 계속 이러시면 협조 거부로 간주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왜 검사님은 제 질문에 화를 내실까? 왜 정확한 기간을 말씀 안 해주실까?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엄마, 수진이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딸이 안으로 들어왔어요. 엄마, 나 걱정돼서 회사 휴가 내고 왔어. 대체 무슨 일이야? 전화할 때마다 목소리가 이상하고. 아무 일도 없어. 거짓말하지 마. 엄마 얼굴 봐. 며칠 동안 잠도 못 잔 것 같은데?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나한테 말해 무슨 일이야? 그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수진아, 왜 그래? 어디 아파? 엄마가 큰일 났어. 무슨 일인데?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3일간 있었던 일을 다 털어놨습니다. 검사님한테 전화 받은 것, 은행에서 돈 찾은 것, 여러 번 이체한 것. 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그거 보이스피싱이야. 아니야, 검사님이. 검사가 무슨 전화로 돈 이체하래. 엄마 당했어. 그럴 리 없어. 검사님이 분명. 엄마, 수진이가 제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정신 차려. 그거 다 사기야. 검사는 전화로 돈 옮기라고 안 해. 국세청 안전 계좌 같은 것도 없어. 엄마 얼마 보냈어? 엄마, 얼마냐고. 1억 8천. 뭐?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부 다 보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이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수진아, 엄마가 미안해. 지금 미안하다고 할 때가 아니야. 경찰서 가야 돼.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제가 3일 동안 통화한 사람은 검사가 아니었다는 걸. 제가 보낸 1억 8천만 원은 국세청 계좌가 아니라 사기꾼 통장이었다는 걸. 경찰서는 춥고 딱딱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하러 왔습니다. 수진이가 말했고 경찰관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피해자분이세요? 네, 언제 당하셨어요? 3일 전부터 진술서를 쓰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검사 이름, 전화번호, 계좌번호 하나하나 적었어요. 피해 금액이 얼마세요? 1억 8천만 원입니다. 경찰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전액이세요? 네, 가족분은 모르셨어요? 수사기밀이라고 해서 말하지 말라고 해서 경찰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전형적인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입니다. 요즘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특히 고령자분들이 피해를 많이 당하시는데 돈 돌려받을 수 있어요? 경찰관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렵습니다. 이미 3일이 지났고 돈은 여러 계좌를 거쳐서 인출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추적은 해보겠지만 그럼 하나도 못 찾는 건가요?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하지만 기대는 너무 크게 안 하시는 게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경찰서를 나올 때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수진이가 저를 부축했습니다. 엄마, 수진아, 엄마가 미안해. 이제 그만 말해, 엄마.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보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1억 8천만 원. 평생 모은 돈. 남편이 남긴 돈. 수진이 결혼 자금. 내 노후. 다 없어졌다. 집에 들어와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수진이가 물을 가져다 줬어요. 엄마, 물 마셔. 엄마, 정신 좀 차려. 수진아, 왜? 엄마, 이제 어떻게 살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연금으로 살면 돼. 나도 있고. 너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는데 무슨 소리야, 엄마가 무슨 짐이야? 결혼 자금도 못 해주고 엄마 병원비도 엄마가 내야 하는데 됐어, 엄마.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연금 90만 원으로는 생활비도 빠듯하다는 걸, 병원비가 나오면 빚을 져야 한다는 걸, 딸한테 손 벌려야 한다는 걸.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천장만 바라보고 누워 있었어요.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왜 은행 직원 말을 안 들었을까? 왜 수진이한테 먼저 전화하지 않았을까? 왜 그렇게 바보같이 믿었을까?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그 후 일주일 동안 저는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사람들 눈이 무서웠어요. 저 사람이 보이스피싱 당한 사람이래. 1억 8천을 날렸대. 어떻게 그렇게 바보 같을 수가 있어? 그런 말들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2주가 지났을 때 수진이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엄마,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일어나 밥 먹어야지. 배 안 고파? 엄마, 수진이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정신 차려. 돈 없어진 건 억울하고 분하지만 엄마 인생까지 없어진 건 아니잖아. 엄마는 아직 건강하시잖아. 연금도 나오잖아. 나도 있잖아. 수진아, 엄마, 다시 시작하자, 응? 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가 이러면 나도 힘들어. 제발 일어나줘. 저는 딸을 안았습니다. 미안해, 수진아. 엄마가 정신 못 차리고 됐어.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 그날부터 조금씩 일어섰습니다. 일단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동네 한 바퀴만이라도 돌려고 노력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아파트 게시판에 공고가 붙었습니다. 노인복지관 안내봉사자 모집. 별 생각 없이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봉사자 모집 공고 보고 전화했는데요. 아, 네. 어르신 몇 살이세요?
67살입니다. 건강하세요? 네, 괜찮습니다. 그럼 다음 주 월요일에 한번 나오시겠어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복지관 일은 간단했어요. 어르신들 안내하고 프로그램 신청 도와드리고 차 타실 때 부축해드리고 처음엔 사람들 눈치가 보였습니다. 혹시 내 이야기를 알까? 보이스피싱 당한 바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하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아니, 알아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80대 할머니 한 분이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김정희 씨, 요즘 전화 사기 조심해야 돼요. 네, 우리 옆집 할머니가 당했어요. 경찰 사칭하는 놈들한테 퇴직금 다 날렸다던데. 그러셨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쉽게 속을 수가 있어요? 나 같으면 절대 안 당하는데.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아팠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도 절대 안 당한다고 생각했는데, 집에 돌아와서 수진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왜 엄마? 엄마 생각이 있는데, 뭔데? 엄마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해야 할 것 같아. 엄마 이야기? 응. 보이스피싱 당한 이야기. 다른 사람들이 엄마처럼 안 당하게. 전화 너머로 딸이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힘들지 않아? 힘들지. 근데 해야 할 것 같아. 엄마 대단하다. 뭐가? 다시 일어선 것도 대단한데, 이제 다른 사람까지 생각하네. 엄마가 당한 건 어쩔 수 없지만 다른 사람은 막을 수 있잖아. 그 후로 저는 복지관에서 간간히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엔 쉽지 않았어요. 말하다가 울컥하기도 했고 말이 막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저는 1억 8천만 원을 보이스피싱으로 잃었습니다.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검사라고 했어요. 국세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었어요. 그럼 돈은? 하나도 못 찾았습니다. 다 사라졌어요. 할머니 한 분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전화 받은 적 있어요. 근데 끊었거든요. 잘하셨어요. 근데 정희 씨는 왜 못 끊으셨어요? 그 질문에 한참 생각했습니다. 무서웠어요. 공범이 된다고 조사받는다고 하니까 겁이 났어요. 그리고 혼자 해결하려고 했어요. 가족한테 짐 안 되려고요. 그게 잘못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제 이야기를 들은 어르신 두 분이 비슷한 전화를 받고 끊었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정희 씨 이야기 생각나서 바로 끊었어요. 그 말을 들을 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 내 아픔이 헛되지 않았구나. 지금은 2024년 12월입니다. 그 일이 있은 지 2달이 지났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김정혜 씨, 용의자 몇 명을 검거했습니다. 그럼 돈은? 죄송합니다. 이미 해외로 빠져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단 한 푼도 못 찾았습니다. 1억 8천만 원, 평생 모은 돈, 남편이 남긴 돈, 딸 결혼 자금, 제 노후, 다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 있습니다. 연금 90만 원으로 알뜰하게 생활하고 있어요. 외식은 안 하고 옷도 안 사고 최대한 아꼈습니다. 복지관 봉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요. 돈을 받지는 않지만 그게 저한테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며칠 전에는 시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정희 씨,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강사로 활동하실 의향 있으세요? 저요? 네, 실제 피해자의 생생한 이야기가 효과가 크거든요. 시간당 5만 원 강사료도 나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정희 씨 이야기가 다른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시작합니다. 한 달에 2번 동네 경로당이나 복지관을 돌며 제 이야기를 하기로 했어요. 수진이한테 말했을 때 딸이 울었습니다.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 뭐가? 다시 일어선 것도, 이제 다른 사람 도우려는 것도. 엄마가 당한 걸로 다른 사람이라도 안 당하면 되는 거지. 엄마 괜찮아, 수진아. 엄마 이제 괜찮아. 정말로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가끔 밤에 잠 못 들 때가 있어요. 그때 생각이 나면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힙니다. 왜 그랬을까? 왜 못 끊었을까? 왜 수진이한테 전화 안 했을까?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후회해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중요한 건 지금, 앞으로라는 걸. 그래서 오늘도 일어나서 밥 먹고, 산책하고, 봉사 가고, 사람들 만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절대 저처럼 되지 마세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나는 절대 안 당해. 나는 그렇게 바보가 아니야.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67년을 살면서 한 번도 사기 당한 적 없었어요. 은행 일도 잘 처리하고 계산도 정확하게 하고 조심스럽게 살았습니다. 그런 제가 당했습니다. 왜 당했을까요? 첫째, 겁이 났습니다. 검사, 국세청, 공범, 조사. 그런 단어들이 너무 무서웠어요. 둘째, 혼자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가족에게 걱정 끼치기 싫어서 제가 다 감당하려고 했습니다. 셋째, 권위를 믿었습니다. 검사가, 국세청이 거짓말할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넷째, 시간이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바로, 즉시 계속 재촉당했어요. 그래서 생각할 틈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에서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기관은 절대 전화로 돈을 옮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검사도, 경찰도, 국세청도, 금융감독원도요. 만약 그런 전화가 오면 100% 사기입니다. 둘째, 전화를 끊으세요. 끊지 마세요라고 하면 더더욱 끊어야 합니다. 끊고 직접 그 기관 대표번호로 다시 거세요. 인터넷에서 찾거나 114로 확인하세요. 셋째, 가족에게 말하세요. 수사기밀이라는 말에 속지 마세요. 진짜 수사라면 가족에게 말해도 됩니다. 오히려 혼자 결정하지 말고 꼭 가족과 상의하세요. 넷째, 시간을 가지세요. 지금 당장 5분 안에 이런 말로 재촉하면 99% 사기입니다. 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하루만, 1시간만이라도 생각할 시간을 가지세요. 다섯째, 보안 프로그램 절대 설치하지 마세요. 전화로 앱 설치하라고 하면 무조건 사기입니다. 그거 설치하는 순간 핸드폰이 장악당합니다. 저는 이 5가지를 지키지 않아서 1억 8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여러분은 제발 지키세요. 요즘 사기꾼들은 정말 똑똑합니다. 말투도 공손하고 논리도 탄탄하고 심지어 친절하기까지 해요. 그래서 속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아무리 그럴듯해도 전화로 돈 옮기라고 하면 무조건 사기입니다. 그리고 혹시
정말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전화를 받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발 끊으세요. 지금 당장 끊으세요. 그리고 가족한테 전화하세요. 경찰서에 가세요. 은행에 가서 물어보세요. 제발 저처럼 되지 마세요. 저는 이제 다시 일어섰습니다. 힘들었지만 일어섰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넘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조심하면 됩니다. 제 아픔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후회가 여러분의 경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는 복지관에 갑니다. 어르신들을 안내하고 차 타실 때 부축해드리고 간식 나눠드리고 그리고 기회가 될 때마다 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보이스피싱으로 1억 8천을 잃었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당하지 마세요. 어제는 한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정희 씨, 고맙습니다. 덕분에 저는 안 당했어요. 그 말을 들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아, 내가 겪은 일이 의미가 있구나. 내 아픔이 누군가를 지켰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조금 위로가 됐습니다. 돈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1억 8천만 원, 평생 모은 돈, 다시는 못 볼 겁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 있습니다. 건강합니다. 딸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뜹니다. 복지관에서 저를 기다리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직 길은 멉니다. 앞으로도 힘든 날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걸어갈 겁니다. 한 걸음씩 천천히. 그리고 여러분도 함께 걸어주시길 바랍니다. 조심하며 서로 보살피며 함께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부디 건강하시고 절대 전화 사기 조심하세요. 기관은 절대 전화로 돈을 옮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한 번만 끊으세요. 그리고 다시 거세요. 그게 제가 1억 8천만 원을 잃고 배운 가장 비싼 교훈입니다. 여러분은 공짜로 배우세요. 제발이요. 감사합니다.